자, 앞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요,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내세우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이렇게 유도를 했죠. 취득세, 임대소득세, 양도세도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는데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빼준다 이런 당근책을 제시했죠. 그런데 정부가 8개월여 만에 이 혜택을 다시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만큼 불신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전문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8개월 만에 지금 어쨌든 정책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현재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직 정확한 변경 내용이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네. 주말에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니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정도의 발언이 나온 건데요. 네. 어쨌든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동산 쪽의 투자 열기가 굉장히 좀 극심하다 보니 이런 발언 정도로도 이제 벌써 바로 상당한 반응을 보였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안 나온 만큼 좀 지켜봐야겠지만 새로 주택을 매입해서 다주택자가 되면서 임대사업으로 이후에 등록하게 되실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주어지고 있는 세제 혜택들이 대폭 좀 축소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규제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던 소비자분들은 당연하다, 맞다라는 인식을 하기도 하고 네. 또 한편에서는 제도가 발표된 지 작년 12월 말에 발표된 제도니까 네. 너무 좀 손바닥 뒤집듯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과 함께 이런 것들이 나와도 이후의 가격 안정에 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나 아니면 그렇다면 이후에 시장은 또 어떤 규제로 좀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걱정까지 좀 폭넓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끔 하기 위해 유도한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임대주택을 양성화해서 좀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의 한 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이 공공성 기여를 할 수 있는 민간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임대료도 관리가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나 풍부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나 이런 데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 한 가지와 다주택자들이 워낙 이제 좀 투기적인 수요로서 시장에 이제 불안을 꾀한다라고 인식이 되니까 네. 어쨌든 다주택 투자나 보유를 하려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제 기여를 해라라는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일단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축소된다라고 하면은 주택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일단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이 작년 12월 13일에 임대주택 이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가 확대가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 8개월, 9개월여 만에 이게 번복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제도,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제도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들이 일단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미 이 세제 혜택을 믿고 많이 이제 좀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적용을 받게 되는 분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더 이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미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네. 이후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좀 혜택이 적어지니까 좀 네. 이제 균형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임대주택 등록이 줄어들게 되면 혹시 시장에 또 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의 악용 사례만 억제할 수 있다면 좋은데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 혜택이 뭐 다소간 줄어들게 될 경우에 이후에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냐 안 하게 된다라면 민간 주택의 공공성으로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관리를 받게 되는 임대주택들이 또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 얘기만 나왔잖아요. 검토 얘기만 나왔는데도 이렇게 민감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방향이 됐던 축소가 될 거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선 마치 기정사실화돼 가고 네. 있으니까 예상을 좀 해보죠. 어떤 부분의 혜택을 줄일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종전에 등록하신 임대사업자들까지 이미 등록을 마친 임대주택에까지 이제 축소 변경되는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후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해나갈 것이다라는 대상에 대한 전망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내용 면에서는 일단 지금 8년 임대사업자 등록 운영하는 동안 물론 임대료의 상한율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는 하지만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조건이 맞다면 네. 뭐 주택의 규모라든가 공시가격의 조건이 맞다면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되는 부분, 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는 부분, 또 면적에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또 한시적인 요건에 따라서 양도세 100% 감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말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규 매입자들의 8년간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양도세 100% 감면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뭐 그대로 일몰이 된다거나 아니면 네. 조기 종료가 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결정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그 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료에 대한 감면율이라든가 소득세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다뤄진다면 시장에서는 좀 뭐 반발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한동안 좀 충돌과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정부 움직임을 보면은 뭔가 이 긴 안목에서 총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는 느낌보다는 단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좀 고쳐가고 대응하기 급급하다 이런 생각이 크게 드는데 뭐 실제로 지난주에 나왔던 그 전세대출 제한 부분만 보더라도 네. 비판이 너무 거세지니까 무주택자는 제외하겠다 수정을 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이번에는 혜택을 줄일 수도 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부동산 쪽에 쏠려 있는 자금 또 수요자들의 흐름이 상당하다 보니 정부의 말 한마디 또 제도 변경 하나에 굉장히 좀 촉각이 곤두서고 상당한 이슈로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의 이제 발언이나 대책들이 너무 자주 나오면서 또 그것의 효과나 아니면 부작용 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이 높은 만큼 확대해서 이슈가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제 우려가 먼저 듭니다. 워낙 자주 대책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 그렇게 안정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는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또 반복해서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이제 별 효과가 없나 보다라고 이제 내성이 생기셔서 좀 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또 치부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언급이나 검토 또 확실한 결정된 내용 위주의 발표나 진행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워낙 8월 말까지 서울에 한정된 이런 이상급등 양상이 별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발언 등을 통해서라도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안정화 의지를 주려는 시그널을 주려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곡해 해석이 되고 오히려 이제 발언은 계속 나오지만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돼서 조금 부작용 쪽으로 시장이 더 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엔 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 파리치 대책이 나온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군요. 어쨌든 827 대책이 발표된 날 서울 지역의 주간 상승률 단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러게요. 아이러니가 발생을 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워낙 들썩들썩 거린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좀 어떤가요? 827 대책에 약발이 먹히고 있습니까? 일단 지적하신 것처럼 통계상으로는 전혀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고 전혀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네. 한국감정원이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8월 4주차 마지막 주에 오히려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827 대책의 발표 시점과는 조사 시기가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인 규제나 또 서울시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플랜 보류 내용 같은 것들이 나왔던 시기와는 조금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서울이 동대문, 뭐 종로, 중구 같은 네 곳을 투기 지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을 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투기 지역은 종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보다는 당장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규제 내용들이 대출 규제 강화되는 몇 가지를 빼고는 많지 않다 보니 실제로 이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는 추가 시그널은 확실하지만 실제 늘어나는 규제가 많지 않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네. 효과가 없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여전히 시장에서 그래도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나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규제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전역이 좀 오르는 양상들, 특히 강남권을 제외하고도 기타 외곽 지역, 경기도까지 계속 오르는 모습들 8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정원 조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추가 대책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처럼 각종 규제 대책과 무관하게 서울 집값은 움직이는데 또 앞서서 이제 경기도 물론 상승세가 지속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오히려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상승세가 주춤하고 그 인근 지역으로 돈이 좀 몰리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분양권 매수 문의가 많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경기도에서 이제 광명과 하남이 투기과열 지구로 새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네.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사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꽤 많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휘양도 금지를 포함해서 LTV, DTI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청약상에서 이제 1순위 자격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기 지역 확대 지정된 서울보다는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쪽의 압박이 새롭게 조금 더 높아졌을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규제가 더해진 만큼 어떤 내용이 이제 새롭게 광명이나 하남 또 뭐 구리나 뭐 안양 같은 지역에서 적용되는지 살펴보셔야 됐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시장에서 약간의 흐름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규제 때문에 주변이나 인접 지역으로 돈이나 수요가 흐른다라기보다는 지금 서울 수도권 전반에 이제 추경 매수세나 아니면 가격이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 몇 곳 때문에 다른 지역이 풍선 효과를 보인다기보다는 지금 서울 수도권 전반에 워낙 유동성 장세도 남아 있고 투자 심리가 전혀 좀 잡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심리에 좀 적절하게 지금 저희가 대응을 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계속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네. 정책 방향의 수정도 있고 뭐 혼란이 있고 반발도 있고 비판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직진입니다. 집값 어쨌든 반드시 잡겠다. 그렇죠. 예.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말이죠.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요. 아직은 정부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새롭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 입장에서, 이제 예. 논의를 할 때 네. 특히 이제 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품들이 이미 좀 자산 시장에서는 안전 투자 자산으로 이제 수요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공급 희소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보유 자산으로서 확실한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들이 좀 이미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종전과 유사한 방식의 이제 지속적인 단편적인 수요 억제책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좀 타격을 입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그래서 이렇게 좀 이미 투자재로서 인식이 달라져 버린 서울의 이제 아파트, 재건축, 고가 상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좀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적인 언급이나 이제 약간씩의 제도 규제로서 잡히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검토도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좀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장에서 계속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같이 좀 균형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정부가 8.27 대책에서 공급 확대 얘기를 조금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좀 깊숙이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일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는 칭찬 한마디가 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김기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